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서페이스 모델링 조금 종합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펼치고 치수 다는 것들 이런 거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사실 CAD,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할 텐데 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3학년인데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하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졸업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5학년이 돼도 사실 잘 모르고 조금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출강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디자인 사무소 이제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하시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그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좀 잘 쓰시려면은 그래도 계략적인 거는 안 짚고는 사실 못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3D 모델링 뭐 이런 것도 사실 기초는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개념과 토폴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폴로지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이게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머그컵이랑 요 도넛 얘에 대한 비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폴로지가 우선 이제 위상수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랑 얘는 사실 토폴로지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델링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를 변형시켜서 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반대 되겠죠? 얘를 변형시켜서 얘도 돼요. 지금 이렇게 과정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조금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넣어 두셔야 나중에 이제 어떤 모델링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올 것에 대한 것도 100%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아 그래서 되는구나 이해할 거예요. 네, 반대로 얘 피제 스피너라고 하나요? 사실 얘랑 얘의 토폴로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얘를 뭐 물론 여기 뭐 구멍 떼우고 이렇게 하면 얘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그 토폴로지로는 이게 변형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들어 사각형으로부터 어떤 타워의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뭐 어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판별할 때 이런 것들을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얘네 둘은 지오메트리 뭐 쉽게는 형상이라고 할게요. 형상 자체로만 봤을 때는 같아요. 뭐 쉽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에 두 개 면, 두 개 면, 아래 두 개, 옆에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데 토폴로지라는 거, 그러니까 안에 구성 성분을 가면은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똑같죠. 이 밑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근데 반대 여기 옆에가 이렇게 달라요. 여기 옆에 얘는 이렇게 쪼개져 있고 얘도 여기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이게 만들어내는 뭐 차이점은 이 토폴로지가 뭐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네, 얘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사실 얘로 시작해서 얘는 못 만들어요. 얘는 뭐 반대로 여기를 잡아당기거나 뭐 물론 얘도 여기를 잡아당길 수 있겠지만 이 형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토폴로지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자신이 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 이것 좀 어느 정도 머리에 생각하시고 이제 바로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 얘네들은 그냥 남겨놓도록 하고요. 어떤 박스 형태로부터 네, 이 커맨드도 그냥 박스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박스로부터 어떤 타워의 형태를 이제 모델링 하는 거, 이걸 되게 자유롭게 한번 해보는 거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건보를 이제 많이 보여드렸고,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잘 됐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좀 바꿔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토폴로지가 같은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석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항상 클릭하면 얘가 덩어리 잡히지만은 얘 이런 구성 성분들, 뭐 다시 조금 열로 가봐야 되나요? 이렇게 가면은 사실 어떤 형태는 이런 페이스, 이런 서페이스 구성 성분, 엣지, 이런 선, 사실 여기 나와있네, 벌텍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선택이 안 되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건 이제 키보드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누른 상태 유지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애 하나 선택해 볼게요. 일단 전 엣지를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 엣지 했을 텐데, 네, 하면 이게 엣지 선택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죠. 얘를 늘려볼게요. 쭉 눌리면은, 네, 우리 앞에 토폴로지 얘기했으니까 토폴로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번에 이렇게 벌텍스 하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다시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뷰 잘하고,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 다음에 클릭하면은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뭐를 잡고 싶냐. 그래서 벌텍스 사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포인트 엣지 하면은 얘를 잡고 싶냐, 얘를 잡고 싶냐, 얘를 잡고 싶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고 줄이고 다시 잡고,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렇게 선택을 할 만큼 뭐 대충 잡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형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뻔하게 나오는 그런 뭐 예를 들어 타워 모델링 중 하나가,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번에 페이스를 눌렀어요. 타워 해야 되니까 쭉 누르면 되겠죠. 쭉 이렇게 늘려요. 이런 보통 재미없으니까 뭐 하는 거 똑같거든요. 얘를 건볼이 저번에 아마 안 했을 텐데 이게 스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페이스 누르고, 뭐 근데 라이노의 기본적인 커맨드들 다 똑같긴 한데 또는 작동 방식, 얘를 그냥 클릭을 해도 여러분 스케일을 할 그 팩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8만큼 스케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0.8만큼 줄어들고요. 얘도 클릭하고 뭐 0.65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은 조금 뭔가 달라졌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사실 이러면 항상 교수님들이 뭐 되게 평범하다 이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하는 게 뭐 뒤집거나 뭐 굴리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페이스 찍고 얘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저거 때문에 그렇구나. 오소구나. 이거 끄시고 다시 얘 누르고 회전을 쭉 시키면은 지금 이렇게 프리뷰 조금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뒤틀어서 여기 옆에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뭐 이렇게 뭐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다들 비슷하거든요. 대략 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나중에 간단한 타워 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네, 응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주 간단한 응용일 텐데, 뭐 예를 들어 밑에를 삼각형으로 한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뭐 또는 타원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엘립스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얘도 저번에 아마 알려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Alt 누르고 화살표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옆에 플러스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고, 네, 사실 제 이 프로파일 두 번씩 안 그리는 거는 아까 뭐 이게 그 개념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또 방향도 있지만 얘가 또 끝점 개념이 여기 안 보이지만 뭐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애를 이제 반복해서 그냥 복사하는 편이 그런 것도 이제 맞추는데 조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다시 로프트 하고 하면 아마 뭐 끝점이 여기 있었나 봐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누르면 아예 뚜껑이 안 나오네요. 다시 로프트 하고, 아 이게 없네요. 그러면은 이 뚜껑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제일 간단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단면이 그 평행하다는 조건 아래서 그냥 뚜껑 씌우기가 있어요. 그 저희 뭐 이렇게 캡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그냥 캡 하면은 너무 빨리 됐네. 네. 다시 얘는 그냥 서페이스 있고요. CAP 캡 하고 엔터 누르고 얘 뭐 눌러라 하고선 누르시면은 지금 차이 보이시죠? 여기 위에 십자가 없는데 얘는 십자가 생겼죠. 이게 서페이스 생긴 건데, 네, 이렇게 어떤 뷰를 이게 좀 정렬할 때 잘 안 될 때는 여기 확대경 요거 하셔서 이렇게, 네, 좌클릭 이거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기준으로 이게 그 뷰의 축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면 되고, 얘도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늘리고, 조금씩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하고 얘를 이것도, 네, 이거 해가지고 돌려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다 이제 응용인데, 이거부터 건볼도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줄이고 싶다 하면은 우클릭 해가지고 얼라인 투 오브젝트 하면은 이게 아마 여기 십자가 보이죠? 그 이 십자가가 아마 얘가 U일 거고 얘가 V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이제 정렬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뭐 형태 이렇게 막 약간 찰흙 만지듯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메싱 스터디나 뭐 나중에 만드실 때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형상을 펼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형상 펼치는 거는 우선 보여드리고, 이거 사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잠깐 드리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것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 만들었던 두 개, 그 아까 뭐 심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여기 그냥 하나, 쉽게 말하면 종이를 얘는 그냥 하나 이렇게 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형상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그 똑같은 거 네 개 만들어가지고 종이 네 쪽으로 이제 붙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펼치려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언롤이란 게 있어요. 언롤 서페이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롤, 그 서페이스를 그 롤돼 있던 거를 이렇게 언롤 펼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거를 하고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막 지금 저것 때문에 안 보이시겠구나. 하여튼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더블리 커브드 뭐 이런 설명이 사실 여러분들 거에도 이게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그 설정 때문에 뭐 어떻게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뭐 더블 커브드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저번에 저 맨 처음 수업 때 제가 그냥 좀 보여드렸던 거에서 사실 이 수용력에 약간 한계가 오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더블 커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실린더가 생긴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히는 디벨로퍼블 서페이스, 이게 사실은 이게 전개 가능한 형상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평면, 실린더, 콘, 뭐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이런 수학적으로 정의된 펼쳐진 애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사실 5학년 다 해도 모르고 교수님들 약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알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이 서페이스들의 정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형 없이 원 형태가 전개도로 펼쳐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디벨로퍼블 서페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실린더 옆에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콘부터는 약간 좀 머리 복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얘도 변형 없이 이게 펼쳐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막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이상한 손잡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여기 이렇게 라이노 이용해서도 저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것들 뭐 종이접기 같은 것도 사실 뭐 그런 예제 중 하나인데, 네, 여기 뭐 간단하게 나오긴 했네요. 이게 하여튼 디벨로퍼 서페이스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A4 용지라고 하면은 A4 용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구부리면 요거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된 것들이 하나가 있고, 뭐 또는 어떤 이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의 뭐 각각 프로파일들이 한 점에 모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쉽게 말하면 콘 비슷한 거. 얘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선이 있으면은 선의 각 뭐 이렇게 탄젠트 방향에서 이렇게 그은 애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애들은 이제 펼쳐진다, 이런 것들인데 뭐 너무 깊이는 하여튼 안 들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런 게 하여튼 뒤에 깔려 있고,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기 쉬운 게 이 가우시안 커비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영역은 사실 이런 디포메이션 없이, 그러니까 변형 없이 그냥 펼칠 수 있는 애들, 여기 사실 보이죠? 이렇게 가생이. 이쪽 애들은 근데 뭐 비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닐처럼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얘도 쇠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3T를 썼다. 얘는 그럼 모두 다 이렇게 3T가 되겠죠? 그냥 스무스하게. 얘는 뭐 여기는 3T인데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요거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힘을 더 준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 얘들 2T로 이렇게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 저거 배운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열로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얘도 그 커베추어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와요. 이건가? 커베추어 어나리시스네요. 커베추어 어나리시스 누르고 이 하면은 모토레인지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얘 여기 초록색이 그 저거 괜찮은 애들. 얘는 그 아까 여기 그림으로 다시 가시면은 조금 이거 뭐 말 한 장 비슷한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인 거고, 얘는 이제 바깥으로 조금 지나치게 나온 애들. 그래서 이 첫 수업 때 잠깐 얘기 드렸었지만 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쓰는 게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게 언롤 서페이스 치면은 뭐 되게 어려운 영어 나오면서 뭐 안 된다 이런 거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그 변형이 일어나도 펼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가 스매시라는 게 있어요. 스매시 치시면 그냥 뭐 엔터 눌러라 이렇게 나오죠. 엔터 누르고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익스플로드, 얘네 사실 구성 성분을 이렇게 다 이게 저번 아까 쪼개는 거 했었죠. 익스플로드 할 거냐, 라벨은 저거죠. 얘네가 지금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쪼개질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붙인다고 했을 때 여기가 1번 뭐 붙이는 장소, 2번 붙이는 장소, 또 얘가 펼쳐지고 나면은 뭐 위아래 양념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얘 네 조각 중 하나 요거로만 설명하면은 여기서 붙이고 1번, 뭐 여기서 붙이고 2번, 여기서 붙이고 3번, 여기 윗부분이니까 4번 이렇게 보여줄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라벨이거든요. 그래서 라벨 하고 엔터 누르면은 그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디포메이션 생기는 거다 보니까 에어리어가 이게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 모델 만들 때도 대략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생겨도 그냥 눌러붙이는 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좀 산업계에서 뭐 중요하게 할 것 같은데 저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경고 메시지 뜨는데 뭐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뜨는데,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여기 밑에 뚜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뚜껑 뭐 3, 4, 7, 10번 3, 4, 7, 10번 이렇게 나왔다. 근데 지금 방향이 3, 얘는 맞나요? 잠깐만요.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얘는 반시계 방향 3, 4, 70 3, 4, 70 방향 보이시죠? 이렇게랑 반대 방향. 이거는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뭐더라? 사실 여기 이 페이스 노멀이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은 노멀 방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계속 복잡해지죠. 어쨌든 얘가 뭐 그냥 간단히 하면은 원래 여기 밑에 뚜껑이 이 방향이, 서페이스의 방향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애였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설명이 아니구나. 아마 설정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없나? 네, 뭐 그 설정이 꺼졌나 보네요. 이게 보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펼쳐질 때 이 노멀 방향이 Z 방향으로 오게 이게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멀 방향이 밖에 이렇게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서 보면서 이게 여기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원판 디스크니까 뭐 얘는 뭐 큰 상관없는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위에 부분에 해당하고, 지금 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보면은 1, 0, 3, 2 1, 0, 3, 2 이렇게 펼쳐진 게 보실 수 있어요. 사실 다른 애들은 이 경우에서는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1, 0, 3, 2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사실 이렇게 좀 예쁘게 잘 갖다 붙이면은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기본 개념인데, 이제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 뒤에 이런 구조체라고 해야 되겠죠. 뼈대 같은 거, 뼈대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잘 눌러 붙이면은 대략 나올 거예요. 뭐 물론 아까 형태 디포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저거 만들 때 좀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해볼까요? 예로 해보면은 얘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안 돼요. 얘는 스매시라는 거 쳐도 되나요? 아, 되는군요. 죄송하네요. 네, 아까 안 됐었는데. 이게 전개도가 어쨌든,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낫겠네요. 전개도가 얘네가 좀 다르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모델링 했을 때, 네, 얘는 이게 4개로 쪼개져 있었고 얘는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명령을 치면은 이 하나의 이 롤 자체를 그냥 펼쳐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볼까요? 이게 스매시 하면은, 수학에서 이게 미분 그 생각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익스플로드를 해야겠구나. 잠시만요. 이거를 익스플로드해서 얘네 B만 조인시키고, 그러면 이게 4개만 되고요. 그래서 언롤이 아니고 스매시 하면은 여기 시작 에어리어가 뭐 999 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은 둘 다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하면은, 어쨌든 모델링 방식에 따라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조금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이런 사실 전개들도 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고요. 뭐 지금은 이렇게 빨리 하느라 레이어 정리는 안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뭐 다시 뭐 저번이랑 똑같이 하면은 레이어 해서, 뭐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될 거예요. 뭐 전개도 하고, 뭐 4조각, 1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하시면 이거 여러 개 클릭 가능하거든요. 누르고 시프트 하고 클릭, 시프트 하고 클릭, 시프트 하고 클릭 하고 명령어 change to current layer. 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맨 처음에 아마 디폴트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 그 레이어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한 다음에 원하는 물체 잡으시고 더블 클릭하고 change to current layer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좀 더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저 커터를 쓰신다 이렇게 되면은, 레이저 커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서페이스라는 걸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닷이라는 것도 그 라이너에 있는 거여서 뭐 넘기거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거 남기는 게 좋지만 그냥 뭐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은 얘네가 지금 그룹이 돼 있어서 그룹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언그룹이라 하시면은 그룹이 다 풀려요. 네, 반대로 뭐 그룹하는 건 똑같겠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룹 하시면은, 네, 이렇게 그룹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텍스트 닷이라는 것들을 전 지금 지우고 싶으니까, 항상 선택할 때 이런 거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하면 저번에 이제 걸린 애들 선택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 4개 하시고, 하이드 치시면 얘네 숨기시거든요. 하이드 하시고, 그럼 얘네만 남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델레트 키 눌러도 그냥 지울 수 있어요. 델레트 하고 다음 쇼,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저 커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엣지들을 이렇게 뽑아내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두플리케이트 엣지. 그래서 이렇게 되긴 하네요. 그래서 쭉 하고 확인. 그리고 이제 조인을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왜 조인을 눌러야 되냐면은 그 네, 방금 제 거에서 지금 못 보셨을 텐데 얘는 지울게요. 이제 레이저 커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좀 이상하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레이저 커터와 저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조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여기가서 또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근데 가끔 순서 따라서 그렇게 다니고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일곱 번,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닫힌 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 드래그 하시고 조인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얘네들 전개도들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엑스포트 하시면은 이렇게 뷰포트가 떠요. 그래서 뭐 이름 뭔가 하시고 보통 이게 DXF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DXF 버전 낮은 게 제일 좋긴 한데 DXF 하시고 이게 아마 옵션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내보낼 때 뜨긴 하지만 내보낼 때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라인 내추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에디 스킴으로 들어가 볼게요. 디폴트는 뭐 사실 이게 뭐 만질 게 없고 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 뭐 이것도 약간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얘도 이게 서페이스를 사실 내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였으면 뭐 그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서페이스를 뭐 이렇게 솔리드라는 걸 내보낼 건지 아니면 커브를 할지 메시라는 걸 할 건지 이건 또 뭐 이게 자료 형태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캐드 버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토캐드를 가서 뭔가 하시는 거라면은 높은 버전이 좋겠지만 보통 레이저 커터들 이제 9형 조금 기가 오래돼 가지고 버전이 옛날 거일수록 이제 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옛날 거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주고 하고요. 뭐 레이어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아까 레이어 할 때 페어런트 차일드 개념이 있는데 위에 레이어에 아래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잖아요. 뭐 잠깐 여기로 가면은 얘는 전개도가 있고 전개도 아래에 네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라이노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얘도 캐드에 가서 페어런트 이름을 없앤다 하면은 이렇게 전개도 띵 나오고 네 조각 띵 나오고 한 조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개 없을 때는 안 헷갈리지만 많아지면은 전개도 아래에 네 조각 이렇게 안 써 있으면 막 나중에 뭐 뭔 소린지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가서 뭐 언폴드 이렇게 쳐가지고 아이고 너무 가버렸네요. 다시 엑스포트하고 언폴드 치고 뭐 사실 다 똑같긴 하지만 뭐 옵션 눌러서 스킨 바꾸셔가지고 뭐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고 뭐 색깔도 마찬가지로 그 만약에 오토캐드 가서 뭔가 하실 거라면 사실은 여기 밑에 걸 하시는 게 좀 좋을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있고 형상에 대한 정보들이 다른 플랫폼 가면은 사실은 좀 깨지긴 해요. 왜냐면은 커브 같은 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로 가야 될까? 여기 세 번째까지는 사실 다른 플랫폼에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라인이란 거는 결국엔 직선이니까 직선은 직선으로 나가고 아크, 호라는 것도 뭐 수학식으로 정확히 표현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원점, 뭐 레디우스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돌릴 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폴리라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직선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라인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커브들인데, 이제 커브를 정의하는 방식들이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이런 걸 넘길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여기 폴리라인, 뭐 3D 폴리라인, 뭐 스플라인 이런 게 있는데, 얘도 이게 스플라인이 사실 그 라인의 커브랑 같은 건데, 어쨌든 그 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라인이랑 폴리라인을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라이노의 커브를 그 캐드, 네, 라이노의 커브를 캐드에 있는 오토캐드의 라인으로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에 되는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루긴 할 텐데, 뭐 없다면은 사실 그냥 저희 학생 수준에서는 크게는 신경 안 써도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도 뭐 테셀레이션 이런 거뭐 어려운 맛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변형시켰을 때 그 앵글 차이가 최대한 뭐 얼마나 날지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스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보낼 때는 이제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 OK 누르고, 한 다음에 세이브 이거 네. 누르면 다시 뜨고, 뭐 스킴 여러분이 하셨다면은 뭐 여기 선택하고, 아니면 여기서 사실 다시 하시면 되는데, 하고 이제 OK 누르면은 여기 보시 있죠. 저도 하면은 지금 제가 어떻게 안 깔려 있어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레이저 커팅을 하신다면은 네, 저런 걸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2D 다큐멘테이션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드래프팅 탭을 가면은 여기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버티컬 디멘션 하면은, 버티컬이니까 이 점과 점을 이렇게 Y축에 정렬해서 한 건데,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걸 하실 때 안 보일 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노테이션 스타일도 사실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디폴트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사실 이걸 많이 안 만져봐서 이게 좀 말하기 어려운데, 디폴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비율들이 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옛날에는 이렇게 폰트 사이즈 하나씩 맞추고 이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이 비율 그대로를 그냥 늘리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바꾸시면 돼요. 하고 어플라이 하면은 네, 우연찮게 이렇게 됐네요. 네, 저렇게 해서 바꾸셔서 하면 되고, 그래서 얘 보면은 이 디폴트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일단 노하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D 이런 드로잉을 위한 어노테이션 스타일 하나 정의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해볼게요. 이거 호리즌탈 하면은 얘는 별 효과가 없겠군요. 호리즌탈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행으로 되고요. 이제 얼라인이 있겠죠? 얼라인은 네, 이게 사실 이게 점만 찍게 돼 있는데, 점 찍으면은 이 둘에 저거 해가지고 네, 얼라인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반대로 여기도 똑같겠죠? 얼라인 해서 점점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버티컬 부분도 네, 하면은 이것 따른 이 디멘션들이 각각 다른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죠. 뭐 여기 레디우스 뭐 이런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할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써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라인이 두 개를 했고요. 저번에 안 보여드렸지만 필렛이란 게 있어요. 이제 두 커브들을 이을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필렛을 해가지고 뭐 이거 오토캐드 할 때도 아마 해보실 수도 있는데, 얘네를 뭐 레디우스 몇으로 이을 거냐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그거 할 때는 이 선의 끝과 끝이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잘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렛 누르고, 이 커브와 이 커브를 하는 거 맞지만 여기랑 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 한번 클릭하고 얘 한번 클릭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레디우스 50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 익스플로드 하면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레디얼 디멘션 누르시면은 이렇게 50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2D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 이거를 아까처럼 캐드를 이제 오토캐드를 엑스포트해서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꾸미는 건 다 이렇게 라이노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저거는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레이아웃은 그 프린트를 목적으로 어떤 종이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빗에도 이미 그런 게 아마 잘 돼 있죠. 그 레이아웃 뭐 페이지 해가지고 뭐 어떤 뷰에다가 이렇게 막 다 도면들 이렇게 넣는 거. 사실 라이노는 원래 그 저거 주얼리 디자인 용으로 나왔던 거여서 이런 건축용은 좀 약한 편인데, 뭐 가능은 하고, 뭐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게 베스트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는 방법 이렇게 대충 해볼게요. 그래서 뉴 레이아웃 누르시면은 이거 뭐 이름 설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전 2D 언폴드 이렇게 할게요. 타겟 프린터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웬만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터 연결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이런 PDF로 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애들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 PDF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라이노 PDF는 아마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안 해본 해봤지만 라이노 PDF로 해보고, 네, 이름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포트리거 랜드스케이프는 세로로 기냐 가로로 기냐겠죠? 누르시고 이니셜 디테일 카운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들 A4 용지가 이렇게 가로로 있다면은 여기다가 드로잉을 세트라고 보시면 되나? 하나, 뭐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한 세 개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뜬금없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축 드로잉에서는 그거보다는 우선 그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에 세 개의 디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디테일 하나 1번, 이제 아마 여기 탑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는 프론트 뷰 기준으로 하나 만들어진 것 같고, 네, 여기는 그거 라이트 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제 각각 디테일들을 조정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 맨 바깥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개개의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 뷰.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얘 선택하고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기본적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이 스케일, 뭐 200대 1로 그려라, 뭐 300대 1로 그려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종이의 1mm가
모델에서는 몇 미리랑 동일한가 니까 여러분들 200대 1로 그려라 하면은 1대 200 이렇게 하면은 이게 200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00대 1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50대 1 이렇게 얘 하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50, 뭐 100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크네요. 뭐 15. 네, 이렇게 하셔서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스케일은 이런데 이거 배치 자체 마음에 안 든다. 얘를 박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하얗게 됐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얘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뭔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디테일하고 탑 돼 있고 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 뭔가 지우면은 이거 여기 라인 안에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안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대충 이렇게 휠로 굴려서 이렇게 당기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고 적당히 마음에 드는 위치로 들어왔다. 그럼 다시 여기 바깥쪽 클릭하셔가지고 하시고요. 대신에 이 스케일이 깨졌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노가다긴 한데 이게 10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통 이런 것도 조금 네,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해주시고, 사실 이건 스케일이 뭐 워낙 안 맞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못하겠는데, 네, 이런 거 하실 때 그 아까 저 어노테이션 스타일 그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모델 스케일링 뭐 20으로 가능했었지만 여기서 이게 잘 안 먹더라고요. 그 저도 이 방법을 좀 많이 안 해봐서 좀 크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서 그냥 땜질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얘네 그냥 클릭한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타이핑 할 수 있어요. 그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높이 값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스케일이 안 맞는 거는 아마 어노테이션 스타일 만지는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은 안 되지만, 그냥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다시 1로 돌리고, 그것도 아니네. 어쨌든 이 디폴트가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뭐 새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의 테스트를 조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이렇게 많이 안 해본 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폰트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 뭐 기본적인 글씨의 뭐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조금씩 만지면 이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해볼게요. 15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었네요. 다시 20. 네, 뭐 어쨌든 대충 맞추긴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것도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에 맞추고 이제 그 다음에 얘네를 프린트 하시겠다 뭐 또는 PDF로 만들겠다 하면은 이제 다 똑같은데 그냥 컨트롤 P를 누르시면은 프린트 창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거 설정을 네 이게 맞네요. 레이아웃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프린트 하겠다. 아마 오토캐드나 뭐 다른 거 배우셨다 면 어떻게 하신지는 뭐 대략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 얘 자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얘는 다시 바꿔볼까요? 15 뭐 얘도 1대 100 1대 100 맞춰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프린트 하시고 여기 밑에 이거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 자체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스케일 투 핏이라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얘가 소스가 A3이기 때문에 A3를 이 A3 사이즈에 맞추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똑같겠죠. 네. 뭐 사실 밀리미터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맞네요. 그래서 뭐 1mm는 1mm 똑같이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제 캐드 오토캐드 많이 쓸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윈도우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만 인쇄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냥 레이아웃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선택에서는 지금 컬러가 없지만 또 레이어에 이게 그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뷰가 이래서 그런가? 네, 하나는 여기 이 디폴트 컬러 얘네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컬러. 그러니까 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컬러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프린트용 컬러가 있는데 요건데 네, 레이어 프린트 컬러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뭐 그냥 따라가게 돼 있네요. 이것들을 색깔을 뭐 따라가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선택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린트 하실 때 되고요. 뭐 블랙 앤 화이트, 뭐 디스플레이 컬러, 프린트 컬러 뭐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린트 컬러에 바꿔볼까요? 프린트 컬러를 뭐 얘들 프린트는 빨간색을 한다.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디스플레이랑 프린트 컬러랑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게 컬러가 아니고 저거 그 선 두께로 프린트 할 때는 이게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저기 있죠. 여기 있네요. 그 프린트 위스 요걸로 해서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린트까지 고려한 레이어 만들기가 약간 어려워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프린트 일단 하고 그 다른 방법이 다른 데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프린트 하시고 여기 다 한 다음에 설정 다 하고 벡터는 그 얘는 그 저거죠 선 뭐 쉽게 말해 일러 같은 데서 보시면 그 벡터 선으로 이렇게 하고 레스터는 그냥 포토샵 픽셀로 되는 거여서 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후작업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벡터를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보통 요게 용량도 더 적고 좀 더 이게 아무래도 선도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확대했을 때 안 깨지는 거 왜냐 벡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벡터를 위주로 하고요.
여기 뭐 설정들 뭐 근데 이건 레이아웃이라서 아마 다 돼 있는 걸 거예요. 네, 하시고 프린트 하고 13차 여기 가서 그냥 엔터 누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나온 것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벡터기 때문에 잡히고 뭐 제 여기서 일러로 불러오는 까지는 아마 안 할 텐데 일러로 불러오면은 이제 그럼 이런 선들이 잘 잡힐 거예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방법은 약간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